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의 인프라법 통과 소식에 대한 훈풍을 오전장에 좀 고스란히 받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위험 자산 선호 심리도 다시금 회복을 하면서 환율은 5거래일 만에 1,180원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다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매도세를 보이면서 오후에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탄력이 좋았습니다. 코스피 장 초에 2,987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는데 10시 구간 하락 반전 후에 약세를 이어갔고요. 0.08%가량 상승한 2,96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종일 좋은 흐름 이어갔네요. 0.62% 상승한 1,008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2,740억 원가량 순매수한 반면 오후장 들어서 매수의 폭을 계속해서 넓혀는 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반면 외국인은 1,370억 원, 개인은 1,5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이 1,200억 원가량 담아내면서 8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네요. 개인은 750억 원, 그리고 기관은 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의 물가 지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관망세가 짙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이 계속되면서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급등할 종목을 선취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간 위에서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암행어사입니다. 이렇게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라 좀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워지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감기에 걸리시고 그러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이 변화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적응을 할지 앞으로 이제 전략과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 제가 오늘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송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아마 좋은 종목으로서 제가 한번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정말 자신 있는 내용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좌 걱정도 해주시고요. 건강까지 걱정해 주시니까 더욱더 든든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1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 알려드리겠지만 그래도 이 1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을 방송 시간 외에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또 마련을 했는데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를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암행어사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면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별별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별별 이슈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조선비즈의 기사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고위 인사들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8일 외신에 따르면 리처드 클레리다 연준 부의장은 빠른 경제 회복과 높은 물가 상승의 지속을 근거로 내년 말 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클레리다 부회장은요, 연준의 2인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3가지 필요 조건이 2022년 말까지 충족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과연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마그네슘 부족에 대한 단국일보의 기사를 살펴보겠는데요. 유럽의 자동차 업체가 반도체 부족 사태로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가운데 중국산 마그네슘 공급망에도 조만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마그네슘 부족 현상이 피부로 다가오진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중국의 마그네슘 생산 속도의 회복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는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은 현재 정상 수준의 50%만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중국의 의존도가 무려 95%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재련 위탁 공장을 보유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오늘 장중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을 했습니다. 9,060원에서 종가를 체결했네요. 마그네슘 원천 기술을 확보한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도 11% 급등 흐름이 장중에 포착이 됐고요. 장중에 견조한 움직임, 장 막판까지 가져갔네요. 4,165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마그네슘 부족 현상은 글로벌 이벤트일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메타버스 로블록스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선비즈에서 출처를 했는데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의 주가가 현지 시각 8일 시간외 거래에서 최대 35%가량 폭등을 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6억 3,78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7,5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장 이후 처음으로 60%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오늘 관련주들 상승을 했죠. 그중에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는데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6,900원에 종가를 체결했네요. 네, 이렇게 세 가지 별별 이슈 잠시 후에 자세한 분석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미국 금리 인상은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얼만큼의 영향을 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도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사실 이 테이퍼링과 그리고 금리 인상 이 부분은 연준에서 작년부터 계속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이쯤에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예고를 했다는 것이죠. 사실 악재라는 것은 예고가 없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진정한 악재지, 예고를 하면서 이렇게 악재로서 작용을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영향이 끼칠 수야 있겠죠. 당연히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크게 증시를 크게 하락을 시킨다거나 폭락을 시켜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증시 흐름과 또는 단기적인 시장 흐름을 관점에서의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증시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해서 유동성이 줄어든다는데 어떻게 증시가 상승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상승하는 시나리오, 그 부분에 대한 근거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요,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왔던 부분입니다. 악재가 두 번에 걸쳐서 중첩돼서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점, 그 부분 좀 이제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사실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결국 실적을 다 잘 내면 경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식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진행 시 사람들의 소비 심리나 이런 부분들도 가속화될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신용 잔고 자체가 계속 하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는 항상 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과거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사스와 관련된 부분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02년도죠. 2002년도 사스가 한번 중국에서 크게 유행을 해서 전염병이 좀 발생했었는데, 그 사스가 끝나고 나서 3차 산업혁명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넘어간 그 흐름이죠. 그때 바로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 전염병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도래하면서 상당히 큰 상승세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5년 동안 큰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신종플루 기억들 하실 겁니다. 자, 신종플루는 2009년도에 발생했어요. 이쯤에서 발생을 했는데, 자, 신종플루가 끝나고 나서 모바일 혁명 시기, 많은 사람들이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점에서부터 거의 뭐 한 3년 동안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시대죠? 코로나 시대죠. 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어떤 시대로 들어가겠어요?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면 과거의 흐름이 그랬던 것처럼 증시가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깨우친다고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전염병이 끝났을 때 상승했던 요 증시 흐름을 토대로 봤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잘 잡으셔야, 그래야 뭐 10% 20% 수익이 아니라 거의 뭐 한 500% 1000% 수익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이 상승한다는 점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살짝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불확실성 부분은 지금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에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 만기일에서 사실 외국인들의 이 베팅 흐름을 보니까, 옵션 베팅 보니까 풋옵션 베팅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지수를 드리블하는 확률이 크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이 지금 중국에서 계속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들 하실 거예요. 아니, 미국 장세는 저렇게 좋은데 왜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의 영향이 좀 커가지고 우리나라가 힘을 못 쓰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경기 둔화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머징 마켓 전체가 좀 흐지부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가상화폐가 상당히 크게 상승하고 있죠. 가상화폐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그런 흐름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식시장에 대한 투심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이슈만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니까 시장이 좀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죠. 근데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과연 수익이나 종목이 없을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좋고 상승장일 때는 2,000개 종목들이 한 번에 상승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좀 하락을 하는 흐름에는 어떤 식으로 종목이 움직이냐? 소수의 종목들로 수급이 몰리면서 단기간에 60% 70% 많게는 100% 수급이 소수의 종목들로 몰리는 그런 시기란 말이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좋아하는 빠른 시간 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항상 어디서 나온다? 글로벌 이벤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딱 부분은, 장기적으로 시장 상승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지부진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글로벌 이벤트라는 중심만 잘 잡으시면
수익을 빠르고 크게 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글로벌 이벤트 관련된 그런 종목들, 그리고 2021년도가 아니라 2022년도를 준비하는 장기 전략까지 제가 꼭 짚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글로벌 이벤트를 잘 캐치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별별 이슈인 마그네슘의 부족 현상, 이거는 글로벌 이벤트로 봐야 될까요? 당연하죠. 네. 사실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뭐 우리나라도 좀 타격이 있겠지만,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기사 읽어주셨듯이 네. 유럽에서도 지금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미국도 타격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타격이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나 그리고 이제 전자산업 영위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마그네슘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이 마그네슘이 근데 중국에서 상당히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이 생산을 막는다, 그러면 상당히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2019년도, 2020년도, 그리고 올해 2021년도까지 이 중국에서 항상 이 전략 무기로 쓰던 것을 생각해 보면 히토류라는 것이 좀 생각이 날 겁니다. 사실 이 히토류도 이 전자제품 이런 부분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근데 중국에서 상당히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통제하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는 300%씩 움직이고 적게는 100% 이상 상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2021년도 트렌드를 보자면 이렇게 원자재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단기간에 못해도 100%씩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시 종목들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번 연도 초반에 동국 RNS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토류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히토류를 통제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동국 RNS라는 종목이 단기간에 몇 프로 상승했냐? 바로 162%. 단기간에 162%가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죠. 이것 또한 원자재와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와 관련 종목은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또는 크게 상승하는구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구산업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구산업도 상당히 크게 상승했었는데,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이 상당히 크게 상승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인데, 자,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상승했냐면 이 종목은 200%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석유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이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제가 실제로 이 종목은 제가 여기서 추천드려가지고 상한가 이상의 수익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대성에너지라는 종목이 단기간에 몇 프로 상승했죠? 단기간에 무려 120%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야 될 것이, 자,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은 100% 이상 단기간에 상승했고, 100% 이상 단기간에 상승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냐? 바로 글로벌 이벤트 종목이라는 것이죠. 제가 시장의 하락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시장의 횡보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서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나? 바로 글로벌 이벤트 종목을 찍으셔서 우리 시청자분 단기간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마그네슘 부족에 대한 그런 이슈도 글로벌 이벤트로서 단기간에 크게는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상당히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제가 저번 주에 요소수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소수 관련주들 다 죄다 급등했죠. 그리고 NFT 관련된 글로벌 이슈들 오늘 또 갤럭시와 머니터리 다 상한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후속타는 제가 봤을 때 이 마그네슘 부족에 의한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서 나오지 않을까. 지금 코인 쪽으로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소수의 종목들로 수급이 빠르게 몰리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 꼭 놓치지 말고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마그네슘도 차량을 가볍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원자재라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글로벌 이벤트, 글로벌 이슈에 대한 종목들 함께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로블록스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시간에 정말 말 그대로 폭등을 했습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에게 좀 여파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 연도
2월 달부터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지고 또는 내후년에도 이어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2021년도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사실 내일 당장 상승할 종목, 내일 모레 당장 상승할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년에 어떤 종목들이 정말 한 500%, 1000% 움직이니까 요거를 좀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히 하나 말씀드리자면 내년에는 정말로 이 메타버스가 더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메타버스 쪽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평가된 종목들을 잡아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2년도에 메타버스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 자체가요 무려 2,000조라고 합니다. 예상 시장 규모가 2,000조라고 하는데 2,000조는 상당히 큰 시장 규모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을 겨냥하는 부분이라 종목들의 시총 자체도 상당히 크게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 산업 자체가 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화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성장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부분에서 과정에서 상당히 큰 주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과거 옛날에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가 돼서 상용화가 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종목이 크게 움직였냐? 인터프레스라는 종목이 이 스마트폰이 2G폰에서 스마트폰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자리에서 6,800%가 움직였어요. 680%가 아니라요. 6,800%가 움직였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6,800%가 움직였다는 것이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에서도 이런 종목이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분명 저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메타버스 산업 자체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그리고 3,000원 미만의 종목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는 그런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 잡으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애플이라는 글로벌 대기업에 납품을 한 이력이 있고요. 3,000원 미만의 종목이었고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면서 무려 6,800%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MW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이 KMW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대기업인 에릭슨, 노키아 그런 회사에 납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3,000원 미만의 종목이었고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면서 무려 2,500% 상승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구계재지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계재지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대기업인 구글과 어느 정도 협력을 맺고 3,000원 미만의 종목이었고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니까 무려 2,500% 상승했어요. 사실 2021년도에는 이제 500%, 1,000%, 2,000%짜리 종목을 기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는 1,000%, 2,000%짜리 종목 충분히 노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메타버스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한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협력을 맺고 있는 그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00원 미만의 1,000원짜리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적자에서 흑자로 이번에 돌린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2021년도에 상승 못하더라도 메타버스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022년도에 상당히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메타버스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맺고 있는 1,000원대 종목 제가 이 방송 끝나고 11시 1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그 종목 또한 제가 전략을 제시해 드릴 것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시장은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그러한 분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분야 속에서도 이 종목 정말 꼭 상승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무료 방송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를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고 스크롤 쭉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독사
사진이 딱 보이실 테고요.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또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말씀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별별 이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5가지 특별 종목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최근 국내 게임 업계에서 메타버스와 NFT를 중심으로 한 가상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대감에 NFT 테마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시원하게 상승을 하면서 17,200원의 종가를 체결했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은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11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했는데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1.4%가량 상승하면서 10만 9천 원의 종가를 체결했는데요. 지난 8월 10일인 11만 2,500원 이후에 최고치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 전망에 지난달에 좀 9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3분기 호실적 그리고 반도체 투자 심리 개선에 힘입어서 최근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일 유입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PJ 메탈입니다. 마그네슘 부족 현상 앞서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PJ 메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등 필수 소재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빌렛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마그네슘 이슈 이후에 해외에서도 많은 견적 의뢰를 받았다라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8%대 마감을 했고요. 시간외에서는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바스 AI입니다. 이 셀바스 AI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음성인식과 인공지능 등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하나금융투자가 셀바스 AI에 대해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음성 기술의 절대 강자다라고 호평을 했는데 메타버스 세계관 속에 버추얼 휴먼에 이 접목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장중의 상한가는 물론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6,9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전기술입니다. 오늘 중남미 최대 국가 브라질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원자력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12%까지 상승세를 보였고요. 종가에는 5%대 상승 흐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95,2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특별한 종목 중에요. 몇 가지 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을 나눠볼 텐데 역시나 오늘 NFT 테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인데 이 종목이 메타버스 특별 종목은 아니겠죠? 네, 그렇죠. 네, 이 종목이 이제 NFT 관련된 종목이라서 네. 그래도 우리가 좀 잘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했던 종목들은 항상 우리가 복습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어떤 공통점을 여기서 뽑아낼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갤럭시아 머니터 그리고 NFT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주에 상당히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글로벌 이벤트가 상당히 크게 변동성이 나오고 무려 저점에서부터 100%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NFT 관련된 이슈고요. 그다음에 NFT 관련된 이슈도 뭐 페이스북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글로벌 이벤트로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저점 대비 몇 프로 정도 상승했느냐? 무려 22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물론 NFT 관련 종목들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지금 따라잡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럼 갤럭시아 머니터리 다음에 어떤 글로벌 이슈가 갈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이벤트 관련된 종목들은 역시나
강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갤럭시와 머니터리를 통해서 꼭 한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살짝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어떤 흐름의 종목들이 상당히 강력한 흐름이 나오냐면 양봉이 연속적으로 포착된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흐름에서 양봉이 연속적으로 포착되고 그리고 눌림목, 음봉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갤럭시와 머니터리 보시면 양봉이 연속적으로 네 개가 포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봉이 거래량 없이 눌리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연속적으로 양봉 흐름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테마를 타고 쭉 상승한 흐름이 나왔는데 요즘 트렌드는 급등을 했다 눌렀다 다시 가는 종목들보다도 이렇게 서서히 양봉이 연속적으로 포착되다가 한 번에 터지는 그런 흐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기술적인 부분도 한번 참고로 하셔가지고 대장주 찍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적 모멘텀과 함께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또 토대로 함께 앞으로 상승할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셀바스 AI입니다.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앞서 차트만 보더라도 너무 많이 상승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셀바스 AI는 좀 다시 좀 주목을 받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요 방송에서 말고 다른 방송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밀었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빅스비나 시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제 제가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까지 말씀드리는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상당히 잘 가서 놀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성인식 관련된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편입이 돼서 변동성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결국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셀바스 AI처럼 단기간에 2배, 3배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결국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들 많이 있습니다. 뭐 선익 시스템도 있고요. 뭐 자이언트 스텝도 있고 뭐 알체라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맥스트 뭐 이노데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뭐 한 30개가 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야 될 것이 결국에 3,000원 미만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을 잡으셔야 그래야 한번 상승을 할 때 뭐 500%, 600%씩 그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100만 원, 아니 10만 원짜리 종목이 그 100만 원까지 갈 확률보다 1,000원짜리 종목이 10,000원까지 갈 확률이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하는데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2022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 더 눈여보셔야 될 부분이 3,000원 미만의 메타버스 관련주 보셔야 되고 적재 흑자로 전환하고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맺고 있는 그 1,000원대 종목을 꼭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당연히 상승의 여력과 모멘텀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상승할 여력이 더 큰 것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또 언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도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 종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5를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수익률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게 정말 놀라운데 10월 공약주가 2개나 올라가 있습니다. 10월 5일날 공약주를 소개해드렸던 대유 에이텍은 41%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10월 20일 2주가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같은 날 20일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네, 48%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경동제약이 또 이러한 수익률을 안겨줬네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8월
9월 15일 공약주입니다. 54%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홈센터 홀딩스 8월 24일 공약주 92%, 조금만 더 힘을 내서 100%까지 달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에코캡은요, 부동의 1위입니다. 242%의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이러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힘차게 달려보도록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황금 종목에 대한 AS가 필수적이겠죠. 처음부터 이제 또 종목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 시그네틱스입니다.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10월 29일 황금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3.3%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첫날에 좀 상승을 하는 듯 하다가 좀 조정을 받아서 계속 들고 가도 될까? 아니면은 또 나에게도 이런 수익을 안겨줄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천천히 익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일단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그리고 3,000원 미만의 종목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는 종목이 상당히 크게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있고 3,000원 미만의 지금 현재 1,000원대 종목입니다.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11월 달에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 출장합니다. 거기서 뭐 파운드 공장을 뭐 증설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다가 파운드 공장을 증설한다면 그것은 또한 글로벌 이벤트로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지 구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저점을 들어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월봉의 흐름을 봤을 때 월봉상 수렴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삼각 수렴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 삼각 수렴 때만 깔끔하게 돌파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또 강력한 흐름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있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고 3,000원 미만의 종목, 대시세 잠재력이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장기적으로 정말 500% 이상의 수익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꼭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벤트를 안고서 잘 익어가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관련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M게임인데요. M게임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최고가 12,250원을 터치하면서 3.3%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주에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좀 핫하게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M게임을 좀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 이것도 이제 글로벌 이벤트와 관련된 그런 이슈거든요. 네. 최근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신작 게임인 이모탈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또한 글로벌 이벤트로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과거에 카카오 게임즈가 이 오디네이라는 게임이 구글 1등을 하면서 상당히 크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맥락으로 N게임도 같이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강조를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NFT 관련 종목들,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움직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N게임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관련된 모멘텀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이런 종목들이 이미 저점 대비 200%, 300%씩 상승을 해서 상당히 좀 고점권, 과열권에 위치했고요. 만약에 그 수급들이 다른 NFT 관련주로 몰린다면 M게임에서 아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흐름을 보시면요, 연속 양봉 패턴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한 번의 상한가 이후에 거래량 없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아직 21수 이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캔들의 절반 구간 충분히 지켜줬어요. 추세 반등이 나오면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 충분히 터치 가능할 것이고, 전고점 돌파도 분명 가능할 것이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세가 반등에 돌아서게 된다면 전고점 돌파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코인테크인데요. 이 종목은 두 자릿대 상승률을 안겨줬던 종목이죠. 9월 15일 공약주로 말씀을 드렸고 54%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수주 잔고가 1,000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좀 긍정적인 네네,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수주를 한 게 어디냐가 중요한
중요한 것이죠. 네. 국내 기업이 아니라 만약에 글로벌 대기업이라면 조금 더 모멘텀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이제 코인테크를 통해서 54%의 상승률을 달성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54% 상승한 종목은 과연 어떤 모멘텀으로 상승했을까? 이것을 이제 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대기업과 스마트 공정과 관련된 그런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라는 모멘텀으로 상승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대기업이 어딘지는 회사에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글로벌 대기업으로만 지칭했거든요. 근데 이 글로벌 대기업 모멘텀이 붙으면 일단 50% 이상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그런 부분을 이 코인테크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코인테크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지금 글로벌 대기업 협력 모멘텀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못 간 종목이 100% 정도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코인테크를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은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그 부분을 꼭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모멘텀의 중요성을 코인테크를 통해서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여쭤볼 텐데 이번 종목은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안겨줬던 종목이죠. 에코캡이고요. 242%의 상승률을 달성을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또 저희가 앞으로의 상승 종목을 예측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하도 많이 갖고 나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저 귀에 딱지가 앉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익난 종목들은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계속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지고 상기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 주제는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었던 종목들은 역사를 봤을 때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에코캡도 지금 단기간에 240% 정도 상승을 했는데 결국 글로벌 대기업이 리비안과 협력을 맺었다라는 그런 이슈, 리비안에다가 와이어링 하네스 납품한다는 그 이슈가 단기간에 주가를 무려 200% 이상 만들어낸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에코캡을 통해서 보셔야 될 것은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은 글로벌 대기업인 애플과 협력을 맺으면서 무려 6,800% 상승했고요. 자, KMW라는 종목은 노키아와 협력을 맺으면서 무려 2,500%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일제지라는 종목은 글로벌 대기업인 구글과 협력을 맺으면서 2,500%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화승인드라는 종목은 글로벌 대기업인 아디다스와 협력을 맺으면서 무려 1,500%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요,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3,000원 미만의 종목이었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종목이 크게 갈 것이냐, 이 세 가지 공통점에 부합하는 종목이 크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 종목 제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에코캡 원하신다면 이 종목을 눈여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맺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협력 관계입니다, 지금. 그리고 3,000원 미만의 1,000원짜리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어요. 오늘 셀바스 AI 메타버스 가장 바닥권 종목으로서 단기가 100% 올라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제가 강조드린 이 종목 또한 셀바스 AI의 뒤를 따라가고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 협력 모멘텀으로 에코캡의 뒤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맺는 그런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 감히 2022년도 1000% 대시세를 노려보셔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목은 어디서 공개하느냐, 이 방송 끝나고 있을 11시 1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공개할 예정이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승할 만한 종목에 대한 힌트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다,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셨다면요. 지금 바로 홈페이지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 나가고 있죠.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하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세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독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딱 하고 클릭을 해주시면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고요. 방송 끝나고 직후에 다양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황금별 종목 리뷰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정말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황금별 글로벌 이벤트인가요? 네, 그렇죠. 저는 글로벌 이벤트밖에 보질 않습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두 번째 이슈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마그네슘 관련된 부분에서 강조를 드렸잖아요. 네.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은 변동성이 나오면 빠르게 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단기 전략 좀 제시해드리고자 좀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명은 아진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마그네슘 접합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과 관련된 이슈로서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마그네슘 관련주로 편입이 된 종목들은 다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차트 흐름도 다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 또한 최근에 이제 대량 거래량이 한번 발생을 했기 때문에 대량 거래량 발생을 하고 이동 평균선 배열 자체를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꾸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수급 또한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그런 기술적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월봉 흐름이라든지 주봉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매물대 부분을 어느 정도 돌파한 그런 부담 없는 자리의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 글로벌 이벤트로 포함이 되면 당연히 또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한번 이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자면 일단 내일자 시가 이하에서 한번 분할 매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750원. 자, 목표가 4,750원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3,000원짜리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요 흐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확인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한번 도모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은요, 마그네슘 관련주인 아진산업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슈도 이슈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매물대의 부담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매수가는요, 시초가 이하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4,750원, 그리고 손절가는 깔끔하게 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밴드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황금별 종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알찬 시간 되셨을까요? 지금 조금만 지나면 또 헤어질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전문가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그렇죠. 일단은 이제는 2022년도를 준비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종목을 잘 골라 놓으셔야 2022년도에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500% 이상 1000%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터플렉스가 6,800% 갔고요. KMW가 2,500% 갔습니다. 국외제지 2,500% 갔어요. 그런 대시세에 나오는 종목들 공통점은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었고 3,000원 미만의 종목이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는 종목이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음 대시세 종목은 제가 감히 메타버스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현재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맺고
있고요. 3,000원 미만의 1,000원대 종목입니다. 1,000원대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고 그리고 이번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어요. 그 종목 우리가 지금 찍어서 2022년도에 큰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 종목을 공개하느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11시 1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것이고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방송 입장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앵커님이 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를 검색해 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리시면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독사진 보이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세요. 방송 끝나고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이 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10시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